공이조 세이프 크라우드 군중 안전 시뮬레이터의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시뮬레이션 관련 공학적 지식이 없는 군중 관리 실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군중 안전 시뮬레이터였습니다. 이는 대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운영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뮬레이터를 말합니다. 학기 초 문제 정리를 할 때 다수의 논문을 참고하여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와 시도는 해당 도메인에 있는 것을 알아냈지만 기존 시뮬레이터는 공학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보행자 모델링이 복잡하고 프로그램 사용이 복잡하며 결과 데이터가 원시적이면서 직관적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용이 꺼려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범용 시뮬레이터 수준의 복잡성은 군중관리 실무자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모든 행동 모델을 직접 설계해야 하는 점은 저희 대피 중심 시나리오 설정으로 단순화했고, 복잡한 3D 공간 모델은 2D 레이아웃으로 단순화했습니다. 또한 기존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가 너무 원시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관적인 결과들을 제시하고 운영 대안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무거워 시나리오를 한 번에 하나씩 실행하고 비교가 어려운 문제는 ECS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으로 한 번에 여러 시나리오를 가볍게 실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조는 3계층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아래의 엔진 계층은 시뮬레이션 엔진이며 ECS를 적용했습니다. 도메인 계층은 엔진 계층을 이용하여 군중 이동 계산, 위험 지표 산출, 대안 제한, 시나리오 비교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계층은 UI를 담당합니다. 여기서 ECS란 Entity Component System의 약자로 기존 객체 지향 방식과 달리 데이터와 로직을 분리하는 소프트웨어 설계 방식입니다. 많은 객체를 같은 규칙으로 처리하기 좋아 군중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구조여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엔진 계층은 엔티티의 위치, 속도, 상태 같은 컴포넌트를 등록하면 시스템은 필요한 컴포넌트 조합을 조회해 이동, 충돌, 대피 상태를 계산하고 이 계산 결과는 시뮬레이션 상태와 결과 데이터에 반영되어 다음 프레임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객체별 로직을 직접 묻지 않고도 데이터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도메인 계층에서 에이전트가 한 틱 동안 이동을 결정하고 갱신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경로 상태와 위험, 안내 정보를 반영해 이동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한 에이전트는 탈출 처리하고 아직 이동 중인 에이전트는 속도와 방향을 계산한 뒤 다른 에이전트와 충돌을 보정하여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동 경로가 없으면 대기 또는 정체 상태로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상태와 시간을 갱신한 뒤 다음 칙으로 넘어갑니다. 보행자의 상태 데이터를 이용해서 도메인 계층은 여러 위험 지표를 계산하고 이를 히트맵과 그래프 등의 형태로 결과에 저장합니다. 또한 다양한 위험 조건을 감지해서 운영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구현 결과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편집 검토 화면으로 가장 초기 화면입니다. 먼저 사용자는 여러 툴들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레이아웃을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의 각 요소들은 이렇게 트리 구조로 직관적으로 관리됩니다. 레이아웃에 문제가 있다면 이슈 탭에서 이를 알려줍니다. 현재 방 하나가 출구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시뮬레이션에 사용될 수 없는 블로킹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과 복도를 이어주는 문을 추가하여 블로킹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제 레이아웃을 승인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편집 화면입니다. 이전 화면에서 레이아웃을 승인한 뒤 넘어오는 화면으로 실제 시뮬레이션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여러 보행자 그룹을 배치하고 출구 한쪽을 폐쇄 상태로 두는 이벤트를 추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레이아웃에 보행자들을 유도하는 요소를 배치할 수 있는 툴도 있습니다. 보행자가 그것을 따를 확률이나 영향 범위, 원래 경로보다 돌아가는 정도로 제한하는 파라미터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재 시나리오에는 크게 두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버리티로 속도 저하 강도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레디어스로 컴포넌트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네, 실행 설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행 전 제피자가 경로를 찾아가는 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건물 내부 구조를 잘 아는 것처럼 미동하게 할지, 가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게 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최대 시간, 샘플링 간격, 반복 횟수와 시드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실제 실행 중인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진행 사항이 표시되며 실행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배너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실제 구현 결과물의 결과 화면입니다. 세부적인 기능들을 다음 슬라이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density 오버레이와 occupancy 오버레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밀도 오버레이와 보행 오버레이가 있는데 풀 피트맵 체크를 해제하고 시간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해당 시점의 밀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압박 오버레이입니다.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지에 대한 거리 기준을 적용해서 그 점수를 환산하고 그 점수를 합산해서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버레이와 마찬가지로 누적 표시와 특정 시점 표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이점 보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틀넥 탭은 주로 문과 같은 커넥션 주변에 병목이 발생하는 구간을 감지해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목록에 리스팅 돼 있는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지점과 그 시점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리스트 목록을 눌러서 중앙에 있는 화면에 출력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핫스팟 탭은 밀도가 높아지는 특정 시점과 지점을 보고합니다. 이 핫스팟 탭 또한 위에 보틀넥 탭과 동일하게 왼쪽에 있는 목록에 리스팅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지점과 그 시점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코어 프로 탭입니다. 코어 프로 탭은 서로 교차되는 보행 흐름을 감지하여 보고합니다. 이제 실행 결과를 구역별, 그룹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 추천 시나리오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자물쇠가 걸려져 있었는데 크리에이트 시나리오를 누르니까 자물쇠가 안 걸려져 있는 시나리오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인지스에서 기존 시나리오와의 차이점도 표시됩니다. 동시 실행입니다. 이제 여기를 누르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진행 결과를 볼 수 있고 오른쪽을 누르면 대안 시나리오의 진행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선 결과입니다. 개선 결과에서는 각 시나리오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 그래프를 보면 대안 시나리오에서 대피 진행률이 훨씬 빨라지고 두 출구를 골고루 사용하며 압박 점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